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북한에서 새롭게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보통 붉은 자본가라고 하는 돈주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주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이쪽 대한민국에서도 돈주에 대해서 심심찮게 이 용어를 많이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북한 경제는 계획 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이나 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장을 이제 배정을 받으면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한 다음에 임금을 받고 그다음에 생산물은 국가로 다시 귀속되고 국가가 이걸 다시 주민들에게 배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자본가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필요 없고요. 자, 그런데 북한이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한 사적인 자본가들이 점점 세력이 커져서 지금은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에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조차도 이 돈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돈주라는 것이 북한 경제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돈주가 처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돈주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은요. 평양에서 새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려명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려명거리가 있고 뭐 그전에 뭐 창광거리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미래과학자거리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거는 이게 상당 부분 이 돈주의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돈주의 돈이 투자가 되어서 이게 국가 그 일종의 국책 사업 같은 건데 여기도 돈주의 자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이거 국가가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보면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돈이 들어갔느냐? 외국 자본도 아닐 테고 뭐 같으냐? 그러면 보통 돈주를 이야기하죠. 돈주가 얼마나 북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실상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세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개연성 많은 그리고 개연성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주를 좀 알아보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평해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양의 맨하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양하고 맨하튼을 합성한 말입니다. 평해튼에서 사는 그 유한계급이라고 할까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상류층은요. 그 뭐 외화식당에 가서 뭐 이게 외국 양식 같은 걸 이렇게 먹고요. 그다음에 뭐 골프는 이제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이제 당구 클럽 가서 당구를 치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뭐 당 간부일까요? 과거에 뭐 그전에 권력계층, 전통적인 권력계층이라고 하는 당 간부나 군대 간부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돈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돈주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돈주는 돈대꼬라는 말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산을 화폐 자산으로 많이 보유한 신흥부유층인데요. 단순히 그냥 부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세력이다 이거죠. 북한에서 경제를 잡아 돌리는 세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사는 거 보면 북한의 상위 1%인데 대개 평양에서 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려명이라든지 뭐 미래과학자거리, 창광거리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서 생활하는 호화 생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뭐 여기 보이지만 이게 이제 YTN 뉴스지만 외국 브랜드의 성형까지도 유행이 불었다고 해요. 성형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뚱뚱한 거 싫어가지고 살까기를 많이 합니다. 살까기가 다이어트입니다. 북한 말로. 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도 좀 보겠지만 북한의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수입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0원, 9,400원 사이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 뭐 별다방이나 뭐 이런 데 콩다방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다음에 아이스 모카 커피 같은 것도 비싼데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 공무원의 월급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10,000원, 11,000원 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일상적으로 소비를 한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돈은 어디서 나왔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다니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뭐 BC 카드, 무슨 뭐 비자 카드, 뭐 이런 카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다 연계되고 결제가 다 되는 그런 카드,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신용 체계가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현금 카드 같아요. 전자결제 카드고요. 이게 이제 보통 신용 카드인데 외화 카드입니다. 나래 카드라고요. 그다음에 그 상점에서 쓰는 백화점 카드 같은 거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요걸 빼놓으면은 여기가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김책공업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입니다. 카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봉카드라고 그래서 요건 삼금의 삼각주 은행이라고 거기서 만든 외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 쓰는 규칙 같은 것도 입수해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신용도 나름대로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주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장에서 종사하는 시장에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되게 시장에서 이게 그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매 장사가 가장 많죠. 35% 정도 되고요. 개인 편의봉사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되넘기 장사라고 해서 이게 도매상입니다. 그다음에 외화벌이도 하고요. 돈 장사 즉 고리대금업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싹벌이라고 해서 일당 노동 같은 거 하는 거, 뭐 이런 기타, 뭐 이런 등등 이런데 종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중에서도 영업 활동하는데 또는 상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당성이나 무슨 뭐 군대 줄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성분이 별로 안 좋아도 여기서 승자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난행군 90년대 중반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런 상업 활동을 영위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돈주가 된 거죠. 자, 지금 평양에 그 돈주들의 숙주가 되는 곳이 이제 시장인데 시장에 평양에 유명한 통일거리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꽤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장마당입니다. 이건 노천시장입니다. 이것도 자료 사진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국이 뭐 그동안에 시장 개혁 후퇴 조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시장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배급을 못 주는 상황에서는 시장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시장을 통해서 세력이 확장된 돈주들이 이제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죠. 지금 이거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이제 모바일폰, 이게 모바일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전화라고 하는데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지금 250만 대 정도 보급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죠. 이 곡선 각도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 커피 이렇게 수입한 게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침은 있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죠. 그 다음에 이제 암시장입니다. 암시장인데 암시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많아지니까 굳이 암시장보다는 이제 양성화된 시장에서 많이 거래한다는 얘기죠.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게 돈주가 되는데 이런 돈주와 같은 거는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권력과 금력, 그러니까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전통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주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요게 있어요. 노멘클라투라라는 게 있어요.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거는 이 간부 명단을 노멘클라투라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러시아 혁명에서 소련 등장 후에 스탈린 집권기에 이 특수계층이 생겨나요. 특권계층이. 이 사람들을 우리는 노멘클라투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계층이고요. 사실은 경제 권력은 아니거든요. 경제 권력은 아닌데 어쨌든 사회주의에도 이런 특수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주하면 노멘클라투라보다는 노멘클라투라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멘클라투라보다는 요거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올리가르히라는 겁니다.